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끝나면서 광주시장 선거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강 후보의 선거전 양상을 짚어봤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박빙, 혼전, 접전. 각종 여론조사 때마다 지역 언론은 광주시장 선거 판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KBS 광주총국 여론조사에서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살얼음판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끝나자 선거전은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포문은 강기정 수석이 열었습니다. 강 수석은 권력 교체기에 광주시장은 여야를 넘나드는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을 강조하며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무적 리더십을 훈련받고 실험했던 사람이 정무수석 강기정이다. 저는 이런 말을 첨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섭 시장도 다음 주 중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민선 7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준비했다며 그동안의 실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은 성과에 비해서 주변 분들이 잘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또는 시민에 대한 도리고 시장의 책무라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광주시장 선거전. KBS 광주총국은 방송 80년을 맞아 준비한 다음 주 월요일 특집 뉴스에서 광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지역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일 확진자가 3만 명에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4%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확진자는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습니다.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해 이제 3만 명을 넘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의 경우 이미 90%를 넘겼고 전남도 70%를 웃돕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가 고령층으로 다시 옮겨가면서 비교적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중증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월 들어 60대 이상 확진 비율이 10.8%에서 15.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확진자 증가와 환절기 면역력 저하 등으로 다행히 전체 병상 가동률은 50% 안팎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 지금과 같은 확산 증가세가 계속되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병의원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정도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6천 명 가까이 병원을 통해서 확진이 됐어요. 이 정도 숫자면 거의 정점에 온 거 아닌가.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는 소아 백신 접종과 청소년 3차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지역 내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3,211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날 오후보다 많았습니다. 전남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9,900여 명으로 역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많아서 전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확진 판정 가운데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의 비율이 40% 안팎으로 하루 10,000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병마와 싸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바로 간병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간병인들의 고충은 더욱 큰데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26살 송혜원 씨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간병합니다.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고 인턴 생활로 정신이 없지만 많게는 하루 12~13시간 6년째 간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상 할머니 간병은 오로지 송 씨의 몫입니다. 간병을 하면은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아, 내 가족이니까 너무 이렇게 잘 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이럴 때 막 화도 내고 싶고 그러면서 그 자괴감도 들어요. 송혜원 씨처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간병인들이 많지만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 간병인 실태조사를 한 곳은 광주 광산구와 서울 서대문구 두 곳뿐입니다. 저희는 총 3,401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도움이 필요한 8가구, 영케어로로 확인되는 8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및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젊은 간병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간병수당까지 지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년 간병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청년 간병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애 주기에서 공부하고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할 기간에 간병이라는 어떤 장애물에 있게 되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간병인 전국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지원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섬과 어촌에 대한 지방 소멸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섬진흥원 등 정부 출연기관 3곳이 손을 잡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천사대교와 퍼플섬, 해양생물의 보고인 갯벌을 품고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신안군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13%가 줄었습니다. 섬을 포함해 어촌 마을이 형성된 완도와 진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가 3.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섬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3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 가운데에서도 섬 소멸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섬과 해양, 농촌, 어촌 등을 연구 담당하는 기관 3곳이 섬과 지방 소멸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와 학술 교류 그리고 교육 사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개 기관은 또 섬 육성과 정책 개발 등을 마련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거나 또 글로벌 교류 협력에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산 어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섬의 70% 이상을 전남이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의 섬 소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바나나 시험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적으로 바나나 모종을 옮겨 심은 뒤 수확까지 1년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모종 포트에서 일정 기간 기른 뒤 본포에 옮겨 심어 9개월 만에 수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여수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시 제6기 SNS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개인 SNS를 활용해 목포시 관광 자원과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목포시의 홍보 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북구와 전남대학교는 디지털 플랫폼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메타버스 가상의료와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건축 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 감독의 책임에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관리 감독 의무 소홀 등으로 지난 1월 11일 6명을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4조 3,4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소비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금을 최대 80%까지 확대 지급하고 계약 심사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예산 신속 집행률은 광주가 1위, 대구가 2위, 부산이 3위 등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쳤다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저녁까지 곳곳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고요. 내일 새벽 전남 동부 내륙과 지리산 부근은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 완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들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광양과 고흥 12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4도, 해남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